이번 시간에는 9번째, 그렇죠? 9번째 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운동, 그러니까 양운동, 음운동 하는데 또 그걸 구분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금에서 더 이렇게 한 번 더 진전이 되고 진행된 그러한 상태죠. 크게 이제 이렇게 생하고 장하고, 그렇죠? 장하고 이렇게 수한다라고 하면 생장 수장, 이걸 우리가 이제 감춘다라고 얘기하죠. 감출장자. 그러니까 거두어 가지고 금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거두어 들여 가지고 뭔가 그 알맹이를 이렇게 내장시킨다.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내부로 품는다. 수용한다.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 얘기하는 이제 모든 걸 이렇게 거느려 가지고 하나로 거두어들이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만법이 귀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의 상태, 하나의 상태를 수라 하고 뭔가 이렇게 금의 단계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든 상태,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색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빛, 흔히 얘기하는 빛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반야심경에도 이렇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의 세계로 수렴되는 것.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데 다 있죠. 기본 틀이 다 물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문명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중지되고 갈무리 되고 감춰지고 텅 빈 자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외면의 밖의 모습에서는 색의 화려함에, 그러니까 흔히 어떤 목화의 움직임에 이런 모습들이 단절돼서 이렇게 뭔가 모습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태. 이게 사실은 수를 상징합니다. 수를 상징을 하고 지지로는 해자로 나누어지고 천간에는 임수와 이제 개수로 나눠지는데 다 음양으로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양수, 음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뭔가 이렇게 그러한 수렴에서 이렇게 그 장하는 거를 이렇게 크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안에 완전히 수렴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지지에서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수렴에 의해서 수축 통일에 의해서 그 반발력에 의해서 반탄지력이 생기는 거는 천간의 개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수라고 하더니까 수는 빛이 사라졌다, 겉으로의 움직임이 없다, 정지된 것 같다, 휴지된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였으니까, 뭉쳤으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는
내밀하게 어떤 그러한 그 궁리, 계책, 어떤 그 계획,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끊어진 자리가 수죠. 흔히 말하는 오행에서도 그 화의 자리가 수에서는 끊어지니까 이걸 수국화 형상이라고도 하지만 그러한 형상들. 그러니까 수가 갖는 거는 특히 임수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그 암흑의 이미지, 뭔가 이렇게 외부 확산 에너지가 금의 그 전에는 토죠. 토의 시작점, 금의 운동점을 지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자리, 이루어지는 자리의 첫째 자리가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죠.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인 그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로 본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암흑이고 이걸 현무라고 하죠. 그죠? 북현무라고 해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는 은밀하게 드러나질 않게 뭔가를 도모하고 꾀하는 이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상형문자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그 여자가 이렇게 아이 베고 있는 어떤 형상하고 또 이렇게 실패를 갖는 형상이 있어요. 실패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겉으로 봐서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라고. 그리고 실패의 모습도 어때요? 계속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응축되고 모여지고 수렴되는 건데 그 수렴되는 그 형상이 보면 자꾸 배가 이렇게 실패가 가운데가 배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이런 형상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을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모이면 물방울 하나도 물이지만 물방울들이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면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다른 글자들은 목은 잘하려고 하고 금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하고 이런데 수는 안 그래요. 수는 큰 물 작은 물 이렇게 뭉치면 뭔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유동성을 갖는다. 그게 젖을 윤자하고 아래 하자를 쓰는데 수의 속성을 상징을 할 때 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윤하. 그러니까 요 윤은 개수의 속성 성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는 보통 임수의 속성이나 성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목이 사물이 자랄 수 있도록 윤습하게 하고 자윤하게 하고 이렇게 습기를 머금게 해가지고 조절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물들이 뭔가 뭉치고 모이면 이렇게 운동성을 가져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물이 그 태백산 검룡소에서 시작이 되지만 북한강, 남한강으로 해서 서울을 관통하면서 임진강하고 만나가지고 김포 앞에서 임진강하고 만나서 서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로 간다. 바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크게 뭉치고 모이고 수렴되는. 그래서 이 수 중에서도 특히 임수가 놓여진 형태나 시기나 상황이나 공간에 따라서 다 적응을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오행의 속성들은 그런 특히 금 같은 경우는 형태가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씨앗이 돼야 되니까 그게 경직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개체나
존재감이나 이런 걸 뚜렷하게 표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라는 거는 이렇게 수렴하고 모으고 뭔가 모아야 그렇죠? 모아야 거기에서 뭔가가 정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지는 거지. 모아지니까 그런 수용력, 포용력, 그래서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적응을 잘한다. 수용력이 있다. 어디에서나 이렇게 잘 내가 이렇게 그 모습의 형태로 거기서 잘 이렇게 그 결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임수의 그런 유연성, 유동성, 수용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요. 물이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금 쓰는 사람하고 물 쓰는 사람하고 보면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호감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은 빗물이 내리면 이렇게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렇죠? 계곡물 강물이 되고 뭐 바닷물이 되고 이렇듯이 잘 이렇게 결합이 되고 뭉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신금은 내가 씨앗이니까 종자니까 떨어져야 되지 개별돼야 되지. 종자가 어떻게 두 개가 뭐 샴쌍둥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물은 속성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반면에 또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라든지 그렇죠? 자기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오행 에너지 기운들의 특징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지에서도 그렇지. 지지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친화력이 있고 접근성이 있고 적응력이 있고 이런 반면에 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스스로가 뭔가를 딱 어떤 그 물방울 하나로 딱 고정짓는 그런 에너지는 아닌 거지. 내가 어디에 담겨지는 형태에 따라서 네모에 담기면 네모, 세모에 담기면 세모, 동그라미에 담기면 세모, 동그라미. 이러니까 그런 성향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움, 분방함, 뭐 이렇게 적응력, 이런 거. 그걸 좋게 얘기하면 포용력이죠. 그죠? 포용력이니까. 하해와, 성은이 하해와가 싸움나이다. 라는 게 그게 뭐예요? 큰 물과 바다와 같다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게 그게 뭘 닮았다? 임수를 닮았다라는 게 임수. 스케일 있고 수용력 있고 포용력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뚜렷한 뭔가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어때요? 나한테 잘 결착되고 결합되고 결부될 수가 있는 거겠지. 나라고 하는 개성이나 개체가 뚜렷하면 어때요? 상대방도 껄끄러워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임술관이 그런 친화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근데 뭔가 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빛을 빨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걸 십성을 안 붙여도 흔히 화려한 거, 밝은 거, 아니 어둠에서 깜깜한 데서 이 경우를 그러니까 바꿔서 보면 어둠 속에 있는 비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금의 야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비단 옷을 입고 황제 옷을 입고 밤길 걸어가면 누가 알아주냐 말이야. 빛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니까 저 사람 높은 사람이구나, 임금이구나, 황제구나 이걸 알잖아. 저 사람 잘생겼구나, 부자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 의미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색이 공된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성향이 에너지가 있어요. 좋게 작용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계의 인연이 짧다도 되는 거야. 이 사람 재물을 뭘로 써요? 화로 쓰잖아요. 그죠? 화는 어떻다? 그냥 신기루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영역을 추구하는 기질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예. 물이 어때요? 뭐 이렇게 10길, 이렇게, 예, 몇 길, 이렇게 얘기하자니까 물은 깊다. 속이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잘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죠? 성향적이나 속성적인 것도, 뭔가 성향이나 기질을 뚜렷하게 특정 짓기가 어려워. 속이 또 잘 안 드러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임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물은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이고 유동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만약에 모이면 우리가 흔히 쓰나미가 있고 화재가 있는데 화재는 그래도 불탄 흔적이라도 남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부드러운 것 같고 유연한 것 같고 이렇지만 이게 한번 요동을 치면 완전히 그렇죠. 주변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의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어쨌든 자기가 유리할 때 세력이 모였을 때는 흘러가죠. 흘러가고 또 분리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멈춰 있다가 물이 차면 그 뚝을 또 어때요?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넘어가는 이런 성향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뚝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존재나 속성을 규정시켜 주는 건데 흔히 뚝은 토의 형상이고 토라고 하는 거는 관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물이 있어. 그럼 이 물을 잘 막아주면 이 물이 쓰임새가 있겠죠. 목마를 때,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을 대주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물을 막는 뚝이 약화되든지, 아니면 이 뚝을 이렇게 넘는다든지, 넘쳐서, 그죠? 넘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댐을 무너뜨리는 형국이 된다든지 하면 이런 위법성, 탈법성,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대표적인 예로, 본인이 이런 사람, 자기 팔자 다 공개했으니까, 이런 경우, 나이가 좀 되죠. 오래됐어요. 이 사람이 임진 계사년 상황이었는데 내년 열사니까 한 12년 전, 11년 전 상황이죠. 응? 네, 맞습니다. 아시네. 네, 아시네. 이 사람이 이렇게 편인 쓰고 하고 상관 쓰고 하니까 비교적 이른 나이에 명리계에 들어와서 책도 많이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흔히 말하는 빨간 줄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때 들어가서 3년을 이렇게 옥구를 치렀어요. 옥구를 치렀어. 그러니까 이런 물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성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뭔가 그런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허당이겠냐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입구시켜 놓고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겠냐고. 그죠? 내막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부적인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 임자라고는 왕한 물이 수가 그러한 성향이나 속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유동성, 유랑성,
법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 속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상당히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해보면 사람이 스케일도 있어 보이고 호탕하고 그렇습니다. 그 물을 닮아서 그래요. 물을 닮아서. 저런 부분은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인데 그렇죠? 제왕을 깔고 있으니까. 제왕하고 걸록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걸록이 있는 사람들은 성간에 비견이나 지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예요. 셈만 분명히 해. 뭐 이런 거예요. 공정하게만 된다라고 하면 크게 시비가 안 생겨. 같은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똑바르게 근거에 입각을 해, 기준에 입각을 해서 서로 딱 계산 깔끔하게 하면 비견들하고 그래서 그 동업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겁재가 있거나 그러면 꼭 성향이 달라져요. 겁재가 있으면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술이 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겁재의 성향. 겁재를 왕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록 강한 성정이어도 걸록은 에이 싫으면 간둬라. 네 아니면 내가 어디 먹고 살 데 없나. 이런 게 걸록의 입장이에요. 근데 겁재는 안 그래. 싫은 게 있으면 싫은 걸 꾹 참아. 아이 형님 아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손을 내민다. 그래서 꼭 목적을 달성해. 이게 겁재야. 그래서 겁재를 능소능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있으면 남을 잘 부릴 수가 있어요. 남한테 뒤통수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겁재 있는 사람이 큰일은 해. 크게 망하기도 하고 크게 이루기도 하는 거야. 그 겁재라는 거는 남을 부릴 수가 있다라는 거다. 거기에 겁재를 제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칠살이 있다든지 이렇게 식상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들이 있으면 겁재하고 뭔가 이렇게 유정할 수 있는 구조. 근데 그게 아니면 겁재라는 건 말 그대로 탈재랑 연관이 되고 연결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꼭 겁재의 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도를 지나치고 넘어서 어떤 그런 과욕을 지나친 욕심을 내는 성향이 겁재의 성향이에요. 겁재의 성향이 있어서 내가 경쟁도 되고 분발도 되고 분투심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겁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만약에 화투놀이를 한다. 겁재 없는 사람은 그냥 미나토 쳐도 괜찮아. 근데 겁재 있는 사람은 꼭 내기 고스톱 쳐야 돼. 골프를 나가도 꼭 하다못해 1,000원짜리라도 내기 골프를 해야 돼. 아니 그게 그런 속에서 짜릿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성향적인 것, 속성적인 것들이 내 직업에도 하는 일에도 이렇게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임술이가 이렇게 자술음이 겁재인 거거든. 이렇게 자월생이면 그게 겁재인데, 그죠? 겁재인데, 그거를 양인격이다. 격으로 쓸 때는 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로 놓일 때는 겁재일주, 양인일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수일간이기 때문에, 수의 속성, 수일간을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유랑, 불법, 탈법, 그러니까 토를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 이런 기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수한테 그렇죠? 임수가 뭔가 이렇게 유동하는 물, 흐르는 물이라고 하면 임수한테는 기본적으로 간목이 좋죠. 간목이. 왜냐하면 수생목하니까 그렇죠. 목은 이렇게 식상인데 특히 간목하고 좀 더 유정한 관련성이 있어요. 유정한. 이거를 이제 횡당유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보편적으로는 기란 조합이다 이렇게 본다. 기란 궁합 조합이라고 보고 그래서 임수를 흘려보내서 쓸 거냐